안녕하세요. 1년차 내과 레지던트 정디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할 이야기는 이 응급실에 가보신 분이라면 아실 수 있는데 왜 응급실에 가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이제 의사랑 볼 수 있다. 상담을 하고 진료를 받아도 그게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단 이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왜 내과 레지던트가 응급실에 대해서 얘기하시냐고 물어보시는데 Why? 제가 지금 2주 반 정도째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한 일주일 반 정도가 남았는데 미국 내과 레지던시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인턴 때 응급실에서 일하게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의 프로그램에도 1년 동안 이제 한 달을 응급실에서 일하게 돼 있어요. 뭐 응급실 레지던트만큼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대충은 알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응급실에서 이렇게 스크라이브를 하고 제가 다른 영상에 보여드린 게 있는데 이렇게 응급실에서 한 2년 반 정도 일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응급실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대충은 알아요. 이렇게 세밀하게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급실에 가보신 분이라면 아실 수 있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특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때는. 물론 당연히 사람들이 없을 때는 들어가자마자 금방 의사를 볼 수 있는데 어느 병원에 가냐, 어느 시간대에 가냐에 따라 이렇게 사람이 많고 적을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가서 진짜 5시간, 6시간, 10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병원들을 검색해보면 별 5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5개면 평가가 제일 좋은 거고 평점이 제일 좋은 거고 적으면 이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병원인데 그게 다 사람들이 이렇게 평점을 매겨서 리뷰를 하는 건데 그 댓글을 많이 읽어보면 제 생각에는 한 80%는 이 응급실에 가는데 몇 시간을 기다리는데 그 한 5시간, 6시간 기다린 거 후에 봤다. 사람들 내가 통증이 있는데 그거를 약도 안 주고 진료도 안 해주고 몇 시간째 기다리게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댓글이 진짜 수십 개, 수백 개예요. 그래서 평점이 낮은 병원들이 많아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어요. 뭐 간호사나 의사가 불친절했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본 경우는 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리뷰를 이렇게 다시는 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 대충 어떻게 되는지 응급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디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요. 응급실에 그 메인 라비에 가면 의사일 수도 있고 간호사일 수도 있고 PA나 NP라고 의사 조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미국에서는 연봉도 높고 하여튼 그분들이 이렇게 왜 왔는지 듣고 이거를 트리아지라고 해요. 트리아지를 해서 이 사람은 위급한 환자다. 그러면 1에서 5까지의 번호가 있는데 1은 제일 위독한 환자한테 주는 번호고 이제 5는 좀 별거 아닌 거 책을 이렇게 넘기다가 손을 비었어 종이에 그러건데 그것 때문에 응급실 가게 돼. 그러면 아마 5나 4를 좀 받을 거예요. 근데 한 60대고 고혈압에 있고 당뇨가 있는데 가슴이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2 정도 받을 거예요. 2에서 그것보다 좀 더 고혈압이 없거나 당뇨가 없거나 그렇다 그러면 그냥 가슴이 아파서 왔다 그러면 3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심장이 이렇게 통증이 있어서 심장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왔다 그러면 2 정도 받고 만약에 뭐 교통사고가 심각하게 나서 뭐 뼈가 부러졌는데 피부를 통과해서 나오고 피를 철철 흘리고 혈압도 낮고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그렇다 하면 1을 줄 거예요. 왜냐면 그 위급한 상태니까. 그렇게 스케일이 먹이는데 많이들 한 3에서 2, 3, 4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의 이렇게 응급실에 오르시는 분들은 3이나 4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본 거로는. 그래서 환자는 개인은 당연히 아프니까 의사가 날 빨리 봐줬으면 좋겠고 빨리 무슨 엑스레이든 CT든 약을 주던 이렇게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빨리빨리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응급실은 이렇게 환자들이 처음으로 오는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 입원이 되던가 아니면 이제 집에 가게
판단을 하는데 응급실 의사가 이 병원들이 입원을 할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환자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부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나 입원 시켜주세요. 나 이거 아프니까 입원 시켜주세요. 나 해달라. 근데 그래서 입원을 시킬 이유가 없으면은 병원에서 받아주지는 않아요. 원래 받아줬다고 해도 그 개인의 보험회사에서 그 정당한 입원이 필요한 이유가 없다면 그 돈을 내주지는 않으니까 병원에서도 이 환자가 입원할 게 아니라면 입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입원하고 싶었다고 해서 그냥 내가 마음대로 입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환자가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병원에도 방이 100개면 100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100개인데 다 차 있다. 다 차 있으면 더 이상 입원을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입원을 시킨다 그래도 응급실에서 이렇게 내과나 이제 외과 의사가 와서 이 환자를 진단을 하고 그 입원을 시키거든요. 근데 입원을 시켜도 위에 방이 없으니까 응급실에서 몇 시간 아니면 며칠을 있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방이 오픈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트래픽 같은 거예요. 퇴근 시간, 출근 시간 다 막히잖아요. 그렇게 이걸 미국에서 바로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병이 보다 보면 이렇게 물병 입구가 제일 조그만 포인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환자들이 응급실을 통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오는데 입원을 시킬 수 있는 환자들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되지가 않아요. 입원을 이렇게 빨리 되지도 않아요. 그렇다 보면 이 응급실에 환자들이 차잖아요. 왜냐면 입원을 시킨 사람들이 병실에 못 가고 응급실에 있으니까. 그렇다 보면 응급실도 찾아요, 방들이. 그렇다 보면 환자를 볼 수 있는 방들은 점점 적어지고, 그렇다 그래도 이제 몇 방이라도 오픈이 돼 있다 그러면 환자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심장마비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가슴에 통증이 있는 환자가 왔는데, 이제 심장마비가 이제 되게 위독한 그런 중대한 그런 거니까, 병 같은 거니까, 질병이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심전도도 이렇게 하고, 뭐 피검사, 출포인이라고 그런 것도 피검사도 하고, 뭐 다른 거, 그 다음에 또 뭐 엑스레이도 찍고, 이게 그냥 내가 말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피검사를 피를 뽑아서 그 랩 실험실인가 랩이라고 피 검사를 하는 곳에다 보내고, 병원 안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이 기계에 넣고 그거를 검사를 하고 컴퓨터에 입력해서, 그 컴퓨터가 입력된 게 의사한테 오면 의사가 그걸 보고 다시 판단을 하는 건데, 트로포닌이라고 그 심장마비가 걸리면 트로포닌이라는 게 수치가 올라가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그걸 오더를 시키면 그 2번을 하는데, 첫 번째는 스탯이라고 지금 당장 수치가 나오고 5분에서 10분 사이에 수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시간 후에 또 그 수치를 재요. 왜냐면 그 수치가 처음 쟀을 때는 수치가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한 2-3시간 후에, 어떨 때는 4-5시간 후에 그 수치가 올라갈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처음에 빨리 했을 때는 잡지를 못했는데, 그 후에 다시 검사했을 때 수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환자를 몇 시간을 그 병실에다가 냅둬요. 왜냐면 처음 하나만 수치만 정상이라고 보고 보내기에는, 여태까지 연구가 나온 걸로는 몇 시간 후에도 수치가 올라가서 그 환자를 최소 2시간에 있어야 돼요. 근데 2시간만이 아니고 어쩔 때는 더 길게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면 2번만 재는 게 아니고 3번, 4번을 잴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2시간마다 재는 게 아니고 어쩔 때는 3시간마다, 4시간마다 이렇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병원마다 틀린데, 잠깐 다른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환자가 있어서, 이게 물론 그 수치나 심전도 같은 거나 심장마비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이 환자는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뭐 콜레스테롤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응급실 의사라도 그거를 그냥 집에 보내질 못해요, 잘.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내과 전문의한테 연락을 해요. 이거를 페이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삐삐를 친다 그러는 건데, 심장내과 전문의한테 물어보는 거죠. 빨리 연락이 올 때도 있고 늦게 올 때도 있는데,
연락이 왔다고 치면 심장내과 전문의가 판단을 해서 이걸 입원을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집에 가야 되는지.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입원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내과 전문의한테 전화를 해요. 그게 몇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12시간, 11시, 20시간 이렇게 걸릴 때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순환이, 응급실에서 이렇게 순환이 잘 안 돼요. 뒤에 환자가 만약에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다가 손가락을 잘못 비었어. 그래서 피가 꽤 많이 나요. 환자 생각으로는 이거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도 피가 좀 철철 나요. 그리고 되게 아파. 그래서 응급실에 왔는데 이거는 무슨 2-3시간씩 그냥 로비에서 앉아만 있어. 무소식이야. 아무도 나한테 신경을 안 써. 그래서 환자들이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아파서 왔는데, 아니면 배에 이렇게 통증이 와서 키드니 스톤이라고, 담석이라고 하거든요. 담석이 있는 것 같아서 왔는데 몇 시간을, 5시간을 로비에서 기다리고만 있어. 그렇다 보면 환자가 당연히 신경질이나 화가 나죠. 그건 당연한 건데,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 응급실 안에서는 환자를 안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순환이 잘 안 되고 환자를 못 보는 거예요. 순환이 잘 안 되는 게 그 응급실 탓이 아니고 병원 자체에 그 환자가 너무 많거나, 지금 입원해서 환자가 많거나, 아니면 만약에 한꺼번에 CT를 찍어야 되는 환자들이 많아. 그렇다면 CT가 이게 백업이 돼요. 밀리죠. CT를 찍어야 되는 곳이. 그러면 CT를 찍는 기계가 병원에 뭐 수십 개가 있는 게 아니야. 한두 개 있을까? 그런데 그게 밀리다 보면 이 담석 같은 담석이 있는 것 같은 환자가 오면 소변 검사도 하고 CT를 찍게 돼 있는데, 이 앞에 뭐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배가 아파. 그러면 배에 무슨 내장이나 뭐 콩팥 같은 게 터진 환자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을 먼저 찍어야 돼. 그렇다 보면은 이 담석 온 사람보다는 그 교통사고를 난 사람이 환자가 더 문제니까 더 빨리 가요. 더 앞질러서 가. 그러다 보면 더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응급실에 갈 이유가 없었어요. 환자로서. 그래서 그걸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응급실에 가면은 몇 시간을 기다릴 생각을 하고 가라. 그게 당연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표현을 하거나 문의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이런 절차가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응급실에서 이렇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이 너무 길다고 조금 간단하게 좀 줄여서 말을 해달라고 댓글 다신 분들이 있어서 이 영상을 좀 짧게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20분째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이거 편집을 해서 최대한 줄여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짧게 응급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응급실에 가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는지 라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새벽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한 새벽 2시 반, 3시, 4시 이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응급실은. 왜냐면 그때 다른 사람들이, 환자들 많이 없거든요. 그때가 제일 한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다리는 시간이 싫다 그러시면 제 팁은 새벽에 가시라는 게 제 추천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